나 김태훈 참스승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경력 4년차의 아직은 햇병아리 초등교사 조국의 부름을 받아 1년 8개월간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2020년 3월 사랑하는 제자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등교 수업 연기로 긴급 돌봄 신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긴급 돌봄 신청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네, 긴급 돌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신청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여보세요. 은성 안녕. 담임선생님이야. 너 이 학습도 아직 가입 안 했더라.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모른다고? 은성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문자로 보내줬잖아. 뭐? 지워버렸다고? 김태훈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김태훈 선생님 저거 해주세요. 김태훈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김태훈 선생님 저거 해주세요.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정통신문 전달이나 수업도 잘 안 되고 학생 관리도 잘 안 되고 온라인 수업상에서 학급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김태훈 선생님처럼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4가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폼, 네이버 밴드, 클래스 123, 클래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급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온라인 플랫폼은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학급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각종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또 정보를 수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웹 기반 오피스 서비스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하여 문서를 관리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작성한 폼은 URL로 쉽게 공유가 가능하며 응답 결과는 차트 형식과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네이버 폼을 어떻게 학급 관리에 활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020학년도 6학년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희망을 조사해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졸업앨범 구입 희망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네이버 폼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이 네이버 오피스의 네이버 폼 화면입니다. 네이버 폼의 좋은 점은 템플릿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템플릿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실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그 6학년 졸업앨범 구입 희망 조사인데요. 기존에 있던 설문 테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그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바로 그 이미지를 삽입한 내용이에요. 항목마다 이미지를 삽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학년 반 번호를 적어주고 이름을 적어주고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여기에 삽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추가하여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가정통신문에 맞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면 저는 이것을 저장을 할 때 지금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것이 필요해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이버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어느 일정 그 용량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고 이게 네이버 폼 형식으로 저장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그 저장된 내용을 따로 데스크탑에 다시 이동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폼 보내기 기능에 있습니다. 폼 보내기 기능에 공유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만들어진 가정통신문 네이버 폼의 주소가 URL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URL을 복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주소창에 다시 넣어 보신다면 이렇게 하나의 가정통신문 페이지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수학 기간이 다 끝났다면 이제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응답 결과는 가정통신문 편집 화면에서 응답 결과에 요약 표기를 먼저 클릭을 하시면 몇 명이 응답을 하였고 각각의 응답별로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항목별로도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학생별로 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 응답 결과를 URL로도 공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결과를 같은 동학년 선생님이라든지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쉽게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이제 종이로 주고 종이로 받고 일일이 결과를 정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가정통신문을 쉽게 배포하고 또 그 결과를 쉽게 한번 정리 받으시는 거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학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만든 모임이나 동호회를 위한 사이트로 학생들의 학급 관리를 이 밴드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석 체크 및 밴드 글을 읽는 사람들을 표시함으로써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글쓰기와 비밀 댓글 기능으로 학급 관리를 할 때 학생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밴드와 연동하여 다른 밴드에 글을 올리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음으로 해서 학급 관리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학급 관리 상황에서 네이버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는 방법은 밴드 만들기를 통해서 학교 동아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이버 밴드를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출석 체크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서 출석 체크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해서 그리고 출석 멤버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학급 관리에 활용할 때 좋은 기능은 바로 읽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것을 보면 이렇게 읽은 멤버와 읽지 않은 멤버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학생들 중에서 또는 학부모 중에서 누가 이 글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도 학생들이 동영상을 제대로 봤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생한 멤버 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몇 %를 확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약 글쓰기 설정을 통해서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글은 3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므로 매일 아침마다 주기적으로 혹은 학생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예약 글쓰기를 통해서 며칠
몇 분에 예약글을 올리게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밴드에서는 밴드 설정을 통해서 비밀 댓글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밀 댓글 사용이라는 이 캡을 활성화시켜 놓은 후에 학생들이 댓글을 달게 되면 여기에 비밀 댓글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것을 클릭해 놓으면 작성자와 그리고 관리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댓글을 볼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이런 비밀 댓글 쓰기를 통해서 학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네이버 밴드의 장점은 바로 이 다른 밴드에 올리기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밴드에 올리기가 돼 있죠. 이렇게 이 밴드의 글을 자신이 관리하는 글로 옮겨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반에 혹은 교직원들이 밴드를 미리 설정해 놓았다면 그 밴드에 있는 글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글들이 일괄적으로 유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너무 오래된 글들은 학생들이 일일이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외하면 학급 관리에 네이버 밴드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학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디서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누가 글을 읽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학급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학생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공유를 돕는 온라인 학급 관리 도구인 클래스 123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123은 학생의 행동과 태도 등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클래스 123은 구글 크롬에서 가장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도 제공이 됩니다. 학급을 생성한 후에 쑥쑥 카드로 학생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학부모 및 학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 뽑기, 타이머, 알림장, 학생 명렬 등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23의 그 학생의 행동에 따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쑥쑥 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카드는 으스 카드와 머스 카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학생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으스 카드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고요. 머스 카드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는 클래스 123이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클래스 123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으스 카드와 머스 카드도 많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용을 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으스 카드를 주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머스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쑥쑥 카드를 활용을 할 때에는 학급의 학생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쑥쑥 카드를 주는 것을 학부모님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실 수 있으신데요. 학급 정보에 가시면 이 밑에 부모님 학생 클래스 123 으쓱 머쓱 공유 설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으쓱과 머쓱을 모두 공유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계속 연락을 드리거나 하는 것도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쑥쑥 카드를 통해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났으면 한번 이 클래스 123을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학생에게 한번 으쓱 카드를 줘볼까요? 그래서 으쓱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정말 온라인 수업 중에서 수업 태도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 화면을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스카드도 학생들에게 부여를 하실 수는 있으신데 저는 머스카드가 그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으스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1, 2, 3을 통해서 가정 연계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1:1 편지인 것 같습니다. 이 1:1 편지를 부모님께도 보낼 수 있고 학생에게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학부모님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순신 학부모님께 어머님, 네, 순신이가 요새 온라인 수업을 네, 이렇게 칭찬 편지를 보내면 네, 이렇게 순신이 어머님의 핸드폰에 이 칭찬 편지가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은 편지를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어머니께서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댓글로 어머님이 이제 네, 보내주신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1:1 편지 쓰기를 통해서도 이제 학부모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클래스 1, 2, 3으로 온라인 학급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클래스팅을 활용한 학급 운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클래스팅은 주식회사 클래스팅이 개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안드로이드, iOS, PC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시글과 학급 공지, 출석부 앨범, 자가진단, 러닝 등으로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러닝 기능은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 가능하고 자동 채점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누리집에서 클래스팅 검색해서 접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팅은 현재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한 개인데요. 클래스팅의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와 게시글, 그다음 학급 공지, 출석부, 자가진단 현황, 앨범, AR 리포트, 과제, 그리고 보조학습 도구, 학급 교류, 비밀 상담방과 학급 구성원, 초대, 설정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초대, 그리고 학급 게시글과 학급 공지, 자가진단과 앨범,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학급 교류 및 비밀 상담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입니다. 네, 초대는 보이는 것처럼 초대를 누르시면은 인쇄, 초대 문구 봉사, 이메일, SMS나 친구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고요. 생성된 초대 링크 관리를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같은 이런 링크가 뜹니다. 이런 링크를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다른 문자 등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낼 때 초대 코드를 함께 보내면은 선생님이 별도의 가입 허락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게시글과 학급 공지입니다. 먼저 게시글인데요. 게시글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등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도 이렇게 구분돼서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글을 올릴 때도 학생에 공개할지 학부모에 공개할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제 선택, 과제 안내,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고 이게 과제든 안내든 아니면 안내장이든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눈 다음에 그 영역별로 이제 주제를 선택하고 나중에 이제 찾을 때나 볼 때도 이렇게 주제를 선택해서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급 공지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초에 학급 공지를 이렇게 썼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학급 공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그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급에 똑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나가야 된 안내장이나 그런 공지가 있으면은 그런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공지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팅 한 개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이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동의를 온라인 상에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자가진단과 앨범인데요. 네, 자가진단 현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등교를 하면서 자가진단을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요. 자가진단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나이스와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클래스팅 상에서는 누가 이제 학부모들이 클릭하시면은 그거 결과를 담임들이 볼 수 있게 됐지만 나이스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별로 앨범을 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찍은 앨범들인데요.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다양한 모습을 앨범으로 구성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들과 교육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과제입니다.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보니까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이제 과제 이제 학습 자료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과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만들기 학습 자료실 러닝으로 이동을 클릭하시면요.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클래스팅 과제 러닝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잘 틀리는 문제 해결, 문제 13, 문제 14. 이게 보니까 이제 천재교육 쪽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과제를 제시해가지고 구성하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교사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보기 기능만 제공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답을 쓸 수 있고요. 근데 또 좋은 점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여기 답을 쓰면 학생들이 요거를 저희가 채점이 자동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학급 교류와 비밀 상담인데요. 학급 교류 기능도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학급을 검색해가지고 교류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구성원에서 27명의 대만 학교도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만약 다른 학교 이거 사용하고 있다면 클래스팅을 교류를 신청해가지고 다른 해외 학교와도 교류를 신청할 수 있게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 상담방인데요. 비밀 상담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밀번호를 자기 이제 계정에 있는 비밀번호죠. 그 비밀번호 이용해서 들어가서 학생들과 비밀 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별도의 공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은 비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팅의 간단한 메뉴 구성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팅 메뉴 구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초등 수업생활. 김태훈 선생님 졸업앨범 구입 희망조사 부탁드려요. 졸업앨범 구입 희망조사라. 네이버 폼으로 졸업앨범 구입 희망조사 양식을 만들고 학급밴드에 졸업앨범 구입 희망조사 링크를 올리면 끝! 우리 반 학생 모두가 졸업앨범 구입을 희망했구나.